생각해보면 장마는 매년 오는 건데 그렇죠. 올해 유독 그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. 이게 장마 기간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길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한 번에 내리는 비의 양이 많아져서 피해가 커진 것도 있다고요, 정 교수님. 예, 그렇습니다. 강우에 의한 피해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도입니다. 예를 들어서 오늘 기상예보에서 일기예보에서 한 300mm의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요. 이게 24시간 동안 균등하게 한 시간에 한 10mm 정도씩 온다 그러면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. 근데 우리가 이 300mm가 3시간, 4시간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오게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줄 수 있죠. 거기다 또 특히 공간적으로도 지금 보면 특정 지역에 집중해서 오기 때문에 네. 우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당 30mm 정도의 비가 온다 그러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굉장한 큰 강우인데요. 이런 강우가 2~3시간 정도 지속된다 그러면 축대 붕괴라든가 산사태 위험, 하수구가 역류할 수 있고요. 그다음 또 시간당 50mm의 비가 온다 그러면 이건 큰 피해가 무조건 난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. 50mm의 비가 오면 앞이 전혀 보이지를 않거든요. 그래서 시설물 피해, 저지대 침수, 하천 범람이 일어날 수 있고요. 시간당 100mm의 호우라는 거는 아마 일반인들이 한 번 정도 경험해 보기 어려운 정도의 강수입니다. 그 정도예요? 예, 그렇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역대 기록은 146mm인데요. 네. 그게 98년도에 강화도에 그 146mm가 내렸을 때 강화도가 순식간에 섬이 아니고 바다가 아유, 됐다고 세상에.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한 100mm의 비가 온다 그러면 이 상황은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. 저희가 지금 우려하는 게 예보에서 시간당 120mm 정도까지도 맞아요. 예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그런데 이 비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100mm의 비가 온다 그러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건 분명합니다. 네, 정말 뭐 지금 보고 나니까 시간당 50mm, 100mm도 이렇게 아찔한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, 내일, 뭐 어제 이렇게 120까지도 예보돼 있는 상황이라서 정말 걱정이 크거든요. 실제로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네. 우리는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요령 바로 이건데요. TV,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정보를 일단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요, 배지 캐스터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집중호우라는 게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시각각 바뀌는 기상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이 비구름이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리고 지금 어느 지역에 강한 비구름이 발달해 있는지를 보시면서 지금 내가 있는 지역은 피해가 있을까, 앞으로 얼마나 비가 내릴까 이런 정보들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네, 그러니까 이런 비 예보 같은 게 또 그때그때 변하기도 하니까 그렇죠. 계속해서 이런 장마철에는 좀 지켜보시고 귀를 기울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그런데 이렇게 집중호우가 예보가 됐다. 그럼 어떻게 대처하시면 도움이 될까요? 계속해서 살펴봅니다. 자, 건물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요. 창문이나 유리문에서 되도록 떨어지세요. 이제 비가 들어올까 봐 창문을 닫는 건 저도 하는데 여기서 또 떨어져야 되나 봐요.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? 깨질 네. 수 있어서 그런 거겠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예보된 태풍처럼 태풍이 오게 되면 기압골의 차이에서 강풍을 무조건 동반합니다. 항상 폭우는 강풍을 동반하게 되는데요. 강풍이 불게 되면 나뭇가지라든가 여러 가지 물체들이 떠다닐 수 있습니다. 떠다니는 물체들이 유리창을 치게 되면 유리가 깨어지고 유리창 부근에서 이제 그 TV나 이런 걸 보고 계시다가 유리에 의해서 피해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유리로부터는 상당히 떨어져 가능하면 거실이나 가운데 공간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산사태가 났을 때도 항상 제일 먼저 들어오는 데가 유리창 쪽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 예, 정말 뭐 이런 일은 없어야겠습니다만 이렇게 대비를 하더라도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잘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만에 하나 창문이 깨어졌어요, 교수님. 그러면 이제 사람이 다칠 수가 있잖아요. 예.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예, 그 응급처치. 유리, 그렇죠. 유리 파편 때문에 유리가 박혔다든지 피부에 상처를 입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를 갖다가 유리를 빼내는 걸 먼저 하려고 하시거든요. 예, 예. 네. 근데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그 안에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준다든가 또 2차 감염, 빠진데 또 더러운 오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그 안에가 뽑게 되면서 출혈이 갑자기 많이 생길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되도록 건드리지 마시고 그 생리적 식염수가 있으면 좋고 없다면 흐르는 수돗물에 그 부위를 잘 닦아줍니다. 그럼 작은 유리 파편은
흐르는 물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거든요. 아. 그래도 남는 게 있다면 여기를 건드리지 마시고 깨끗한 수건이나 아니면은 꺼즈로 그 부위를 잘 감싼 다음에 의료기관으로 가셔서 조치를 받는 게 좋습니다. 그렇군요. 그렇군요. 응급처치 요령까지 알아봤고요. 계속해서 집중호우가 내릴 때 대처법 그다음 알아봅니다. 그다음은요. 가스 밸브를 잠그세요가 나왔습니다. 근데 저는 좀 의외인 게 이게 화재 상황이 아닌데 가스 밸브를 잠그는 게 중요할까요? 네, 그렇습니다. 만일 홍수가 났을 때 많은 네. 분들이 화재를 왜 생각하냐라 그러는데 그러니까요. 의외로 화재 네. 사건이 많이 납니다. 신기하다. 그렇습니다. 며칠 전에도 산사태가 났을 때 LPG 가스가 폭발해가지고요. 저희가 화재가 난 적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대부분 이제 침수가 되면 가옥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상황에서 가스 밸브를 안 잠그고 계시게 되면 누전에 의해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화재가 일어납니다. 화재가 일어나면 또 저희들이 소방차가 접근을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예, 사실 비가 많이 오면은 물 들어오는 것만 신경을 쓰지 눈에 안 보이는 전기가스는 당황해가지고 그렇죠. 신경을 못 미처 쓰게 신경 쓸 마련인데 겨를이 없었는데. 큰 사고로 이어질 네.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고요. 그다음 행동 요령입니다. 보겠습니다. 농촌 지역에 계신 분들 논둑이나 물고를 보러 나가지 마세요. 그러니까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인데 이러다가 큰일 당하시는 분들 마음은 많더라고요. 정말 살피고 싶을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리면 논둑이 괜찮은지 또 벼가 물에 잠기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게 바로 농민분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. 그래도 이렇게 나가셨을 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요. 또 대피를 하려고 해도 그 흙이 물에 이미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흙이 질퍽질퍽해서 대피를 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절대 나가시면 안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물에 잠긴